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난 시간에 요기장 좀 하다 말았는데 같이 한번 좀 읽고 한번 넘어가죠. 자, 지금까지는 에너지 수지에서 그죠? 에너지 전달에 관한 기본 원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주제로는 전도, 그죠? 그다음에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을 우리가 배울 예정입니다. 자, 전도는 영어로 뭐라고 했죠? 컨덕션이라고 했죠. 컨덕션. 그리고 대류는 죠? convection이라고 convection. 영어로도 이렇게 알고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다. 즉, 직관적으로 말을 했을 때도 그렇죠? 전도라는 말은 어떤 열을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가 있을 때, 그렇죠? 대류는 어떤 액체나 기체 자체에 대해 에너지의 흐름이 있을 때, 그렇죠? 매개체가 없을 때.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두 개의 물질이 온도 차이를 가진다면, 자, 열은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이동하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모든 우리 자연계의 현상 중에서, 그렇죠? 온도든 뭐든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어떤 에너지 흐름이든 다른 여타 다른 것들은 이렇게 흐름이 되잖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물체가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한다. 지난 시간에 그림을 그려서 간단하게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물체 사이에 액체 그리고 기체가 있는 경우에는 대류에 의해서 전달된다. 뭐 이쪽에 있는 어떤 금속, 그죠? 이쪽에 있는 금속, 그죠? 이쪽에 온도가 높다. 이 금속의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기가 이 금속 뜨거운 공기가, 그죠? 공기를 데워서 이렇게 뭔가 그 공기의 흐름이 생기죠? 대류, 그죠? 맞잖아요. 뭐 온도가 그죠? 좀 높은, 좀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아져서 위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커서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해서 이렇게 이런 대류가 일어나잖아요. 이 대류에 의해서 이 반대편에 있는 금속에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설명하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물체 사이에 물리적으로 아무런 물질도 없을 때에는 복사에 의해 열이 전달된다. 복사. 이것도 알 거고. 그다음에 고체의 경우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은 격자 구조의 한 분자의 진동이 다른 분자를 진동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 고체라는 게, 그쵸? 고체라는 게 어떤 이 고체를 이루는 어떤 물질 자체가 이렇게 어떤 격자 모양으로, 그쵸? 이렇게 다다다닥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열이 전달된다는 게 뭐죠? 열이? 이쪽에 열이 전달되면 이 격자 구조에 있는 여기 있는 한 분자들이 진동을 하게 돼요. 진동.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분자들이 진동을 하면 이 진동이 두 번째에 있는 분자에 또 진동을 하겠죠. 요거는 또 세 번째 진동을 하겠죠. 쭉쭉쭉쭉 해서 분자의 진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 왜 진동하냐? 왜 진동하냐? 당연히 열이라는 거 뭐야? 그것도 에너지죠? 열을 받았기 때문에 분자들이 운동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고체에서의 열 전달률은 그 물질의 열 전도성에 비례한다. 그렇죠? 근데 이 열 전도성이 물질에 따라 달라요. 물질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이야. 물질 성질. 물질의 성질이에요. 성질. 그렇죠?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 고유한 성질이에요. 뭐
영미 물질 전달에서 뭐 열 전달 개수 뭐 이런 거를 뭐 배우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런 개수들이 이런 고체를 이루는 물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죠?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류. 자, 대류성 열 전달.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을 봅시다. 유체의 온도가 다른 어떤 물질과 접촉할 때 발생한다. 네, 유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 유체는 아까 말했죠. 뜨거운 유체. 유체라는 말은 플루이드, 즉 흐를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 흐를 수 있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기체도 포함되고 액체도 포함되고 그죠? 그래서 이 대륙성을 유리하다는 유체의 온도가 다른 어떤 물질과 이렇게 접촉할 때 발생한다.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겨울철, 그렇죠? 방 안의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벽 표면과 접촉하여 벽으로 열 전달한다. 뭐 요거는 뭐 직관적으로 알겠죠? 그리고 열을 빼앗긴 공기는 냉각되고 밀도가 커지게 되어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 그죠? 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은 겨울철 방에 따뜻한 공기 그냥 우리는 온돌식을 쓰죠. 아파트에 밑에 바닥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이 기체가 이 온돌 바닥이 기체를 데우고 그죠? 기체가 데우면 그죠? 기체의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고 그죠? 그럼 벽과 또 접촉해서 열을 전달하고 그리고 전달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차가운 어떤 뭐 차가운 매개체나 어떤 걸 만나서 또, 또 기체의 밀도가 커지고 이렇게 해서 냉각돼서 가라앉게 돼서 이런 대류가 생긴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때 빈자리를 방 안에 다른 따뜻한 공기가 차지하게 된다. 약간 뭐 온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그죠? 그죠? 그다음에 냉각되면 또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위치를 다른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또 차지해서 선순환된다. 대류라는 거죠. 대류. 자, 그래서 방 안에는 지속적인 공기의 움직임이 생기고 차가운 벽면과의 계속적인 열 전달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차가운 벽면은 외부 벽면으로 전도에 의해 열을 전달하고 외부 벽면의 열은 바깥 공기의 대류에 의해 제거된다. 뭐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요거를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면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알아야죠. 자, 따뜻한 기체 그리고 액체들은 자,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쪽 분자 사이에 공간이 늘어나서 같은 질량당 부피가 커져서 그쵸? 밀도가 감소하가 그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자, 차가운 기체와 액체는 그죠? 운동성이 떨어져서 물질과 물질 사이의 공간이 줄어들어서 같은 질량당 그다음에 부피가 커지겠죠? 부피가 작아집니다. 부피가 작아지면 자, 밀도는 뒷부분의 질량이니까 여기 작아지니까 자, 밀도가 커진다. 그죠? 커져서 자, 차가운 거는 밑에, 따뜻한 거는 위에. 그래서 요게 이렇게 순환이 이렇게 이른다. 대류다. 대류에 의한 열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복사열이에요. 복사열. 우리 복사 에너지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전자기파, 그죠? 파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그죠? 즉, 중간에 어떤 매질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전자기파가 그러니까 여기가 진공이야, 진공. 어떤 진공인데 전자기파를 이렇게 투과시켜주면, 그죠? 이런 매질에 상관없이 쭉 투과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들은 어떤 복사열을 방출합니다. 그죠? 자, 한 가지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캠핑 가서, 그죠? 우리가 불을 떼잖아요, 장작으로.
불을 이렇게 떼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의 열 전달이 어떤 열 전달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 있겠죠. 왜요? 얘가 뜨거워서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또 냉각돼서 이렇게 뺑뺑 돌겠죠? 또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거? 복사, 그렇죠? 복사에 의한 열 전달, 그렇죠? 복사,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전도는 뭐 어디 매개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복사에 의한 열 전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실제 물체에서의 이 복사 에너지 방출량과 이거 물체가 내는 파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용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흑체라고 하거든요. 흑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블랙바리라고 해요. 블랙바리. 요거는 존재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복사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흑체는 자, 두 가지로 정의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완전한 방출, 100% 방출한다. 또는 완전한 흡수체, 100% 흡수한다. 이 두 가지의 흑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방출제로서의 흑체는 방출, 에미션이라고 해요. 에미션이라고 하죠. 방출은 자, 같은 온도의 어떤 실제 물체보다도 자,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에너지를 자, 복사한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리고 완전한 흡수체는 자, 흑체를 향한 모든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블랙바디가 있으면, 그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다 어떤 복사열을 낸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다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완전 흡수체. 그리고 완전 방출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온도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100% 방출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건 없어요. 100% 흡수하고 100% 방출하는 거 없지만은 우리가 자, 이론적으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흑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완전한 흡수체로서 흑체는 흑체를 향한 모든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다. 즉, 자, 반사되는 에너지도 없고, 자, 흑체를 통과해 전달되는 에너지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흡수하는 그런 완전 흡수체는 여기서 아니 여기서 반사되는 것도 없고, 그죠? 반사되는 거 없고, 얘를 이렇게 통과하는 것도 없다. 이게 완전한 흡수체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사열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식이 하나 있어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요거 좀 많이 들어봤죠? 그쵸, 우리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쵸? 고등학교 때, 그죠? 복사열에 관해서 뭔가 계산할 때, 그죠? 보면, 자, 어떤 흑체의 표면적을 A라고 하고, 여기에 온도를 T라고 할 때, 요건 절대 온도겠죠? 절대 온도가 뭐죠? 어떤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게 절대 온도죠? 켈빈이라고 하죠. 켈빈. 그죠? 그래서 흑체의 표면적을 A 그리고 절대 온도를 T라고 할 때 복사되는 에너지의 총 방출율은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그죠? 흑체의 총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자, 여기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에다가 알파죠? 여기다가 물체의 표면적, 그다음에 절대 온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4제곱의 가 같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그냥 단순히 외우지 마요. 2는 알파 A 곱하기 T 이렇게 외우지 말고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흑체인데 완전히 100% 방출하는 이런 흑체라는 게 있는데 흑체에는 이 구죠, 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면으로 방출할 수가 있죠. 그러면 구의 겉에 표면적이 크는가에 따라서 작은가에 따라서 에너지는 자, 커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 흑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렇죠? 그거는 또 자, 온도에 자, 비례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얘네들이 계산을 해보고 실험적으로 막 해보니까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하나의 식으로 또 나타내면 복사 에너지는 어떤 자, 그 구의 표면적에다가 그렇죠?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근데 요렇게 요거를 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떤 비례 상수가 필요하죠. 비례 상수. 그렇죠? 요게 알파다. 그리고 A, T 4제곱.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외워야지 단순히 E는 알파, A, 알파 곱하기 A 곱하기 T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응? 설마 외워도 그때뿐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응?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에너지 수지에서 여기까지 끝났고, 그죠? 끝났고, 제2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자, 한 가지 있습니다. 과제가 있는데, 자, 2장 연습 문제 풀이있죠? 연습 문제가 페이지 몇 쪽이지? 페이지, 페이지 71쪽, 좀? 페이지, 우리 책 71쪽과 72쪽. 그죠? 여기 나오는 2, 5, 6, 7, 8, 9. 자, 각자 풀어서 자, 학습 노트에 같이 해서 첨부해서 자, 그 LMS에 올리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2장은 우리가 끝냈습니다. 자, 뭐 2장이라고 했는데 뭐 우리 지금까지 전공 공부했던 거 좀 복습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좀 다른 개념도 공부한 것도 있고, 그렇죠? 2장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면 좀 우리 그 전공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제 3장 환경화, 환경화. 화학은 화학인데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화학이다.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가 배우는 일반 화학이랑은 자, 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에 대해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화학에서 배웠던 뭐 원자에 대해 이런 것들도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자, 그래서 뭐 일반 화학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화학을 우리가 다시 좀 심화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3장 환경화학 들어가 봅시다. 자, 환경화학. 자, 환경화학 하면 뭐가 떠오르죠? 환경화학. 뭔가 환경, 폐수, 좀 환경 오염, 그죠? 뭐 환경 오염 물질, 뭐 이런 것들, 환경 파괴를 하는 어떤 뭐지? 다이옥신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 유해 물질 뭐 그런 게 좀 떠오르죠? 그죠? 자, 봅시다. 여기 교과서에서 정의된 게 하나 있는데 환경화학이란 게 뭐냐? 환경화학. 이제 우리가 배우려는 환경화학. 환경화학이 뭐냐? 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그죠? 물, 토양, 대기에 있는 자, 화학물질의 근원지. 그죠? 화학물질의 근원지.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근원지, 그리고 그 화학물질의 반응, 그리고 그 화학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 거, 그리고 그 화학물질이 어떻게 소멸되는 거 등과 같이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인간 활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정의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게 환경화학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줄로 간단하게 말을 하면 환경 매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그렇죠?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저학년 때 배운 일반화학, 그죠? 화학, 고전적인 화학이죠? 화학과는 자,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환경화학이. 자, 그리고 그래서 환경화학의 대상이 자연계예요, 자연계. 근데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화학과는 좀 다르죠? 고전적인 의미의 화학은 뭔가 이렇게 좀 국부적인 거죠. 국부적. 그죠? 어떤 파트. 근데 환경화학은 이런 걸 모두 이렇게 포함하는 거죠. 우리 자연계를 포함하는 모든 대상이 모든 거라. 그죠? 뭐 화학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을 만든다. 그러면 그 물질을 만든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는 이 물질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자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화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 일단 환경에서부터 뭔가 어떤 오염이 일어나면 그죠? 그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장치,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개발을 연구해야 되죠. 즉 뭐냐? 환경화학의 중요한 과제는 환경에 존재하는 그죠? 특정 오염물질을 그게 무언지를 규명.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이 특정 오염물질이 어떤 물질, 뭐 이름이 뭐고 어떻게 구조가 생겼고 그리고 이 물질은 얼마나 독하고 이런 거 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어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이 물질을 제거하는, 즉 대처하는 데 있다. 그렇죠?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CFC라고 해서 클로로플루로 카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이 CFC가 어떤 하나의 화학 물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물질이에요. 즉 F가 달린 어떤 알리파틱 탄소로 이루어진 사슬에 이렇게 F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뭐냐? 요게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그리고 무해하며 그리고 산업적으로 대량으로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는 요 CFC 염화, 불화, 탄소의 대기 중 거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우리 그 프레온 가스 알아요? 지금은 안 쓰죠? 프레온 가스. 옛날에는 그 냉장고에 냉매제지 냉매제를 이 프레온 가스로 썼어요. 뭐 지금도 쓰진 않겠죠. 이게 환경오염에 엄청나게 많이 일으킨다고 해서 아마 안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옛날에는 요 염화불화탄소를 자 요렇게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갑자기 연구하기 시작해서 그 연구에 따르면 자 낮은 대기에서는 요게 안정해요. 안정해. 근데 화학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이 CFC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대류 우리 그 대기권을 대류, 성층, 뭐 보승권, 열권 이렇게 몇 층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류권에서는 이 CFC라는 물질이 굉장히 안정해. 화학적으로 별로 영향이 없어. 근데 이게 성층권으로 가면 자외선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CFC가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열을 받아가지고 여기 성층권에 뭐가 있죠?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위해 뭐가 있죠? 오존층이 있죠. 오존층. 그 오존층을 파괴해요. 그죠? 봅시다. 자, 연구에 따르면 낮은 대기에서는 안정해서 화학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자, 이 CFC가 성층권으로 유입되면, 여기 성층권 유입되면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어 오존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혔어요. 옛날에. 그래서 1987년에 뭐 UN 환경 프로그램의 지원 아래서 자, 세계 43개국이 CFC를 이제 쓰지 말자. 그렇게 어떤 의정서를 채택하고 어떤 계획에 동의하게 됐어요. 그렇죠?
자, 좀 시간이 좀 돼서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